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2021학년도 7월달에 있었던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모의고사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자, 물리학 원입니다. 1번 문제 보세요. 그림은 전자기파에 대해 학생 A, B, 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옳은 학생만에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A 보세요. 적외선은 열화상 카메라에 이용되는 것, 적외선의 특징이죠? 맞았습니다. B요. 마이크로파는 전자레인지에 쓰이는 거죠? 맞았습니다. 학생 C요. 자외선은 살균 효과가 있어서 소독용으로도 쓰이는 거 맞았습니다. 그래서 A, B, C가 다 맞았기 때문에 5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이요. 그림은 물체가 점 P와 Q를 지나는 곡선 경로를 따라 운동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곡선 경로 포물선 운동하고 있지요. 자, 포물선 운동에서는 운동 방향이 변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가속도는요.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 가속도밖에 없어요. 자, 그럼 보세요. P에서 Q까지 물체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등속도 아니죠. 등속력이면은 가능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등속도 방향까지 일정한 운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니은 운동 방향은 일정하지 않고 변하고 있죠. 디귿 이동거리는 변이의 크기보다 크다. 이동거리는 항상 변이보다 크거나 같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귿만 맞았기 때문에 2번이 정답입니다. 3번이요.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인데 구간 A, B, C에서 물체는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한답니다. 구간 A, B, C에서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프를 보니까요. 여기가 위치고요. 위치고 X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간이에요. 여기가 시간이에요. 근데 물체가 어떻게 움직였냐면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죠. 자, 여기가 B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만큼, 요게 A고요, 요게 B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내려온 거 요게 C 구간이래요. 자, 그러면 A 구간 잘 보세요.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위치와 시간과의 관계 그래프에서 빠르기가 점점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B 구간을 보세요. 여기 B 구간에서 늘어나다가 여기서 이렇게 꺾이고 있죠. 늘어나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접선의 기울기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요,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면 기억 보세요. 옳은 거 찾는 거니까. A에서 속력은 점점 증가한다. 접선의 기울기 점점 증가하고 있죠. 맞았습니다. 기억. 니은 가속도의 방향은 B에서와 C에서가 서로 반대이다. 가속도의 방향은 B에서와 C에서가 서로 반대입니다. B 보세요.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작용한 거죠. 즉 운동 방향을 이렇게 했다면 가속도는요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으니까 속력이 점점 줄어드는 거라고요. 그러다가 여기는 접선이 0이죠. 그 얘기는 멈췄다는 얘기죠. 멈췄다가 다시 기울기가 마이너스로 됐다는 얘기는 처음에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B에서와 C에서가 서로 반대가 아니라 같은 방향이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움직이다가 점점 빠르기가 줄어들었다가 0 됐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거니까 가속도의 방향은 같은 겁니다.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물체의 작용한 알짜 힘의 방향은 2번 바뀐다. 물체의 작용한 알짜 힘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는요. 알짜 힘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 빠르기가 변하는 경우죠. 자, 보세요. 점점 빠르게 늘어나다가 여기서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렇죠? 빠르게 늘어나는 거는요, 움직이는 방향으로 물체에 힘이 작용한 거고, 줄어드는 거는 움직이는 거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거고, 따라서 2번이 아니라 3번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기억만 맞았기 때문에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질량이 1kg인 고리 모양의 물체를 원통형 막대에 끼워 점 P에 가만히 놓았더니 물체는 점 Q까지 자연낙하했고 Q에서부터 지면까지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다가 정지하는 순간 지면에 닿았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P점이 있어요. 여기 P점이에요. 여기에서부터 가만히 놓았대요. 그러면 가만히 놓았다는 얘기는 초기 속도 0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0.8m를 내려갔대요. 자, 이렇게 0.8m를 내려가요. 0.8m를 내려가는데 뭐 한 거예요? 가만히 놓았더니 자연낙한 거죠. 여기 Q점이랍니다. 여기가 Q점이에요. 여기까지는 자연낙하했어요. 그럼 나중속력 여기를 V라고 해볼게요. 나중속력. 자연낙하했습니다. 0.8m. 그럼 자연낙하했을 때 V는 얼마 나올까요? V는 나중속력 V는 처음 속력 0이고 더하기 이거 곱하기 T. 그쵸? 또요. V제곱 빼기 V0의 제곱은 2GS. 2GS. 자, 그럼 요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쓸 수가 없죠? 요걸 쓰면 됩니다. 자, 요걸 쓰면은 V제곱은 2GS. 2 곱하기 중력가속도 얼마로 하래요? 10. 얼마 내려갔어요? 0.8. 따라서 16이에요. 따라서 V는 얼마 나와요? 루트 씌우면 4m/s 나옵니다. 자연낙하했을 때 Q점에 도달했을 때 4m/s라는 얘기예요. 찾으셨죠? 자, 그 다음에 P에서부터 Q에서부터 지면까지는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다가 정지하는 순간 지면에 닿았답니다. 자, 그러면 정지했대요. 여기서는 정지랍니다. 정지라고 하면은 나중 속력 0이죠. 됐어요? 자, 그러면 처음 속력 여기 4m/s로 출발해서 내려오다가 여기에 도달하게 되면은 요 높이를 h라고 할게요. h 여기 도달하면은 속력이 0이 된다는 얘기예요. 0이 되는 순간 지면에 도달한 거예요. 그쵸? 그럼 나중 속력이 0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럼 몇 초 동안 내려온 걸까요? 몇 초 동안? 그걸 계산하면 되죠. 그럼 나중 속력은 처음 속력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에요.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럼 그 다음에 P에서 Q까지의 거리는 0.8m이고 물체가 Q에서부터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0.2초래요. 오, 시간 나왔네요. Q에서부터 여기 정지할 때까지 0.2초래요. 시간이. T는 0.2초 걸렸대요. 자, 이랬을 때 옳은 것만을 찾으랍니다. 기억보세요. Q를 통과할 때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 자, 운동량이랍니다. 운동량의 크기는요, 질량 얼마짜리라고 했어요? 1짜리라고 했죠? mv예요. 어디 Q를 통과할 때는 4지요. 따라서 1 곱하기 4 하니까 얼마요? 4kg m/s 나옵니다. 기억 맞았네요. 니은이요. Q에서 지면까지 이동한 거리. Q에서 지면까지 이동한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가 지면입니다. 이동한 거리는 얼마가 나올까요? 0.5m이다 라고 해놨죠. 그쵸? 그럼 맞을까요? 지면까지 이동한 거리 해봅시다. 나중값이 0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시간은 0.2초 걸렸대요. 0.2초. 그럼 가속도 얼마 나오죠? 자, H는 여기 가속도부터 구해봅시다. 나중 속도 0 빼기 처음 속도 4의 제곱 16은 2 곱하기 A 곱하기 H예요. 그럼 A 곱하기 H가 얼마 나옵니까? A 곱하기 H가 마이너스 8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내려왔기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는 내려왔으니까 높이가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H는 V0t 4죠? 4 곱하기 0.2 됐죠? 더하기 2분의 1 A 곱하기 T예요. 0.2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거 하면 얼마 나오죠?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렇게 하면은 복잡해지네요.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복잡해지긴 한데, 요거 하면은 0.8 더하기 0.1a, 0.1a 이렇게 나와요. h가 요거예요. h를 여기다 넣고 하면은 a가 제곱으로 나오네요. 그럼 이렇게 하지 맙시다. 뭐 할까요? 평균 속력을 해봅시다. 자, 4에서부터 0으로 됐어요. 얼마 만에? 0.2초 만에. 그럼 가속도 그냥 나오지요. 바로 나오지요. 그렇죠? 나중값 빼기 나중값 0 빼기 처음값 나누기 0. 평균 속력을 해야 되니까 두 개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되죠. 평균 속력. V 평균 속력은 4 더하기 0 나누기 2 하니까 2m/s예요. 이 평균 속력 동안 평균 속력을 가지고 0.2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찾으면 되죠. 그러면 V 평균 속력 가지고 이동한 거리는 평균 속력이 2m/s니까 이동한 거리는 2 곱하기 0.2 하면은 0.4m 나옵니다. 요게 0.4m란 얘기예요. h가 0.4m예요. 그런데 지금 니은이 Q에서 지면까지 이동한 거리는 0.5m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0.4m예요. 그 다음에 디귿. P에서 운동을 시작한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4Nm/s다. 자, 충격량은요, 운동량 변화량이죠. 그렇죠? 운동량 변화량과 같아요. 그런데 P에서 운동을 시작한 순간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속도 0. 정지할 때까지 속도 0. 변화량 얼마예요? 델타 V가 0이죠. 따라서 충격량의 크기는 4N 곱하기 세트가 아니라 0이에요. 0. 운동량 변화량이 바로 충격량이니까. 이거는 질량 빼기 M V0인데 요것도 0이고 요것도 0이니까 0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았기 때문에 1번이 정답입니다. 자, 5번입니다. 다음은 역학수례를 이용한 실험인데 실험 과정 보시면 그림과 같이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h인 지점에 가만히 놓은 질량 mm 수레가 빗면을 내려와 수평면 위 점 P를 지나 용철을 압축시킬 때 용철이 최대로 압축되는 길이 x를 측정하랍니다. 수레의 질량 m과 수레를 놓는 높이 h를 변화시키면서 가를 측정하랍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실험 1을 보세요. 질량이 1, 높이 50일 때 2cm 압축이 됐대요. 그 다음에 실험 2를 보시면 질량이 2kg짜리 똑같은 높이 50이면은 포텐셜 에너지가 커지죠. 질량이 커지니까. 그러면 기억은 2cm보다 커야 되죠. 더 많이 에너지를 받게 돼서 더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따라서 기억은 맞았습니다. 동그라미 기억은 2보다 크다? 맞았습니다. 자, 3번이요. 실험 3을 보세요. 질량은 2kg. 그 다음에 h가 얼마가 돼야지만 첫 번째 들어가는 길이인 2cm만큼 들어갈까? 그러면 2cm만큼 들어갔을 때 에너지는 실험 1이란 말이에요. 질량이 1kg짜리 높이 50에서 했을 때 2cm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질량이 커지면 당연히 그러면 질량이 커지고 높이가 똑같다면은 에너지가 커져서 2cm보다 커야 되는데 들어간 길이를 보니까 2cm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질량은 커졌으니까 그럼 높이는 줄어야 되죠. 그러니까 50cm보다 작아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동그라미 니은은 50보다 작다? 맞았습니다. 디귿이요. P에서 수레의 속력은 2에서가 3에서보다 작다라고 해놨죠. P에서 수레의 속력은, 자, 그러면, 실험 2와 실험 3을 보세요. 실험 3의 니은은 50보다 작으니까 에너지는 실험 2가 더 많죠. 포텐셜 에너지는. 그렇죠. 따라서 실험 2에서의 속력이 더 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만 맞았으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그림 가는 수평면 위에서 질량이 2kg, 3kg인 두 물체 A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8m/s, 2m/s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림 나는 두 물체가 충돌을 시작한 순간부터
B가 A에 작용하는 힘 F의 크기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B가 A에 작용하는 힘 F의 크기래요. 그러면은 A도 B에 동일하게 힘을 작용한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충돌 과정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충격량의 크기는 동일하죠. B가 A에 작용한 거랑 18 뉴턴 세크. 네, 맞았습니다. 기억. 니은 충돌하는 동안 B가 A에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는, 자, 평균 힘의 크기는 충격량을 작용한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18 나누기 0.2 하니까 90 나옵니다. 니은 맞았습니다. 디귿 충돌이 끝난 직후 B의 속력은 4m/s이다. 충돌이 끝난 직후 B의 속력이랍니다. 자, 그럼 봅시다. 6번입니다. 6번은 B의 속력, 즉 A가 B에 가해준 충격량은 B의 운동량 변화량으로 나타나죠. A가 B에 가해준 충격량은 B가 A에 가해준 충격량과 같죠. 즉 18N이란 말이에요. 그 18은 뭐라고 나와요? B의 운동량 변화량으로 나와요. B의 운동량 변화량으로. 됐습니까? 자, 그런데 B는 애초에 왼쪽으로 움직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나중 운동량 얼마 나와요? B 3km 곱하기 나중 값을 구하는 거죠, 지금. 그럼 나중 속도 V라고 할게요. 빼기 3km 처음 속도 왼쪽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하면 오른쪽 플러스라고 하고, 그럼 마이너스 2가 나와요. 됐죠? 자, 그럼 이게 18이에요. 그러면 2, 3은 6, 넘어가면 12 나와요. 따라서 12가 3V니까 V는 얼마 나옵니까? 4m/s예요. 충돌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요? 속력은 4m/s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이 다 맞았기 때문에 5번이 정답입니다. 자, 7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빗면 위 물체 A가 질량 2kg의 물체 B와 실로 연결되어 등가속도 운동을 한답니다. 표는 A가 점 P를 통과하는 순간부터 A의 위치를 2초 간격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P와 점 Q 사이의 거리는 8m입니다. 그런데 표를 보니까 2초일 때 Q였는데 4초일 때도 Q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게? 중간에 이게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왔다는 얘기죠. 그럼 올라가다가 내려왔다는 얘기는 중간에 터닝 포인트가 있다는 얘기네요. 0이 되는 순간이. 자, 그럼 봅시다. 7번. 그림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도르래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물체가 매달려 있는데 이게 B예요. 2kg짜리. 얘한테는 아래쪽으로 생기는 중력 있죠. F 중력. 그쵸?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이 있어요. 또 얘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서 A가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A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P에서부터 Q까지 요만큼이 얼마냐면 8m래요. 자, 그러면 0일 때 P를 여기서부터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P를 통과하는 순간을 0초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올라가다가 Q까지 올라갔을 때가 2초. 그 다음에 다시 또 쭉 올라가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4초 만에 다시 또 왔다는 얘기는 올라가다가 멈추고 다시 이쪽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죠. 됐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 물체의 R자임은 어느 쪽으로 생기는 거예요? 얘 내려가려는 F 있고요.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이 있고요. 됐습니까? 근데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찾으래요. 실이 A를 당기는 거, 요거 T를 찾으래요. T. T의 크기를 찾으래요. 됐어요? 자, 그럼 P에서 Q까지 가는데 얼마 걸려요? 2초 걸리죠. P에서 Q까지 가는데 2초 걸립니다. P에서 Q까지 2초 걸립니다. 그러면 평균 속력
평균 속력 얼마 나옵니까? V 평균 속력 P에서부터 Q까지 이거는 2분의 8 하니까 뭐가 나와요? 4m/s 나와요. 이 평균 속력은 P에서의 속력을 V, Q에서의 속력을 V 프라임이라고 하면 이건 뭐란 얘기예요? V 더하기 V 프라임 나누기 2가 4란 얘기예요. 됐죠? 여기서 그러면 변형시키면 8은 V 더하기 V 프라임이에요. 그러면 V 프라임은 8 빼기 V란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지금 2초일 때 여기 Q를 지나고 4초일 때 다시 여기를 지나요. 근데 여기에 작용하는 가속도는 변하지가 않지요.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란 말이에요.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라는 얘기는 속도 변화가 일정하다는 얘기고,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가 일정한 게 등가속도죠. 그럼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2초일 때 Q를 지나고 4초일 때 Q를 지났다는 얘기는 2초 만에 다시 제자리로 왔으니까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간은 몇 초란 얘기예요? 3초이란 얘기예요. 3초. 3초일 때 속도가 0이란 얘기예요. t = 3일 때 V값이 0이 된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자, 그럼 P에서의 속도를 V라고 하고 t = 3이 된 거 1초 만에, 즉 3초일 때 여기가 0이고 3초가 됐을 때 나중 속도가 0이 되니까 나중 속도 0, 그 다음에 처음 속도 V 더하기 가속도 A 곱하기 3초일 때요. 됐죠? 그럼 A는 뭐가 나와요? A는 마이너스 3분의 1 V 나와요. A는 마이너스 3분의 1 V. 됐어요? 그럼 V는 뭐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3A. V는 마이너스 3A예요. V를 V 대신에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V 대신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V 프라임은 8 빼기 V 나와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Q에서부터는 몇 초 만에 0이 돼요? 1초 만에 0이 돼요. 그러면 여기를 처음 속도라고 했을 때 1초 만에 나중 속도가 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식 그대로 써요. 나중 속도 0이 되는데 여기를 처음 속도라고 하면은 그때 V 프라임 더하기 1초 만이에요. A 곱하기 1. V 프라임은 A, 마이너스 A. V 프라임은 마이너스 A. V는 마이너스 3A.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V는 마이너스 3A. 8은 마이너스 3A. V 프라임은 마이너스 A. 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A는 마이너스 2m/s 제곱이에요. 즉 움직이는 거와 반대 방향이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2m/s 제곱. 자, 이걸 구했어요. 그럼 이제 운동방정식을 쓰면 돼요. A를 구했어요. 그럼 운동방정식 세워봅시다. 운동방정식을 세우는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뭐죠? 장력을 구하는 거죠. 장력을. 자, 그러면 B의 운동방정식과 A의 운동방정식 봅시다. B의 운동방정식 봅시다. B는 아래쪽으로 생기는 거 중력 빼기 장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아무튼 해봅시다. 2 곱하기 중력 10 빼기 장력은 그 다음에 2 곱하기 A. 자, A의 운동방정식 봅시다. A는 T 빼기 F 했을 때 A의 질량 M이라고 할게요. 곱하기 A예요. 근데 우리는 장력만 구하면 되니까 요것만 넣어주면 되죠. 여기다가 이건 필요 없고 여기다가 그냥 넣어주면 됩니다. A가 얼마였어요? A가 마이너스 2였어요. A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집어넣으면 20 빼기 T는 2 곱하기 마이너스 A 2. 따라서 T는 뭐가 나옵니까? 24 나옵니다. T는 24. 자, 찾아보세요. 네, 3번입니다.
되셨죠? 자, 이번엔 8번입니다. 다음은 두 가지 핵반응일입니다. 가를 보시면은 우라늄 92, 235짜리입니다. 92, 235, 그 다음에 동그라미 기억이 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8번이요. 가는 우라늄 92, 235 짜리하고 중성자 만나서 기억이 돼요. 자, 기억이 되고요. 기억, 그 다음에 바륨이 나온대요. 바륨 56, 141짜리 더하기 3배 중성자 더하기 200메가 일렉트론 볼트래요. 자, 여기 기억이 뭘까요? 기억을 해봅시다. 자, 왼쪽 보니까 92 더하기 0 하면 92 나오죠. 그럼 오른쪽도 92 나와야 되죠. 그럼 3 곱하기 0 하면 0이고 56. 그러면 92에서 56 빼면 얼마 나옵니까? 36 나오죠. 기억은 36짜리예요. 양성자 수가. 그 다음에 질량수 봅시다. 235에다 1하니까 236 나와야 돼요. 그럼 이거 140 여기 3 더하면 3 곱하기 1하니까 3이죠? 3에다가 이거 더하면 144죠. 144니까는 235가 나오기 위해서는 236이 나오기 위해서는 144니까 92 나와야 되네요. 92. 그렇죠? 3에다가 6,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요. 나는 중수소 더하기 3중수소 했을 때 니은이 된대요. 니은이 되고 여기에 중성자 하나, 그 다음에 17.6 메가 일렉트론 볼트래요. 자, 그러면 이거는 2지요? 0이죠? 그럼 여기 2란 얘기고, 질량수는 5가 돼야 되는데 하나 있으니까 여기는 4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됐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마다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가는 핵융합 반응, 가는 핵융합이 아니라 분열이죠. 틀렸습니다. 니은. 질량수는 기억이 니은의 23배이다. 기억은 92, 니은은 4. 따라서 23배 맞았죠? 4 곱하기 23 하면 92 나옵니다. 니은 맞았습니다. 디귿. 질량 결소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자, 에너지가 누가 많이 나옵니까? 가가 많이 나오죠? 따라서 질량 결손이 큰 거 맞았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맞았으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9번입니다. 그림은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기체의 상태가 A, B, C, D, A의 과정을 따라 변할 때 A, B, C, D, A의 과정을 따라 변할 때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나타내는 것인데 표는 각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의 한 일 또는 외부로부터 받은 일 W와 기체가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열량 Q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9번 그래프를 봅시다. 세로축이 압력이에요. 가로축이 부피예요. 자, 이쪽이 부피예요. 여기가 0이고요. A에서 B로 이렇게 올라갔대요. 여기가 B, 여기가 A 이렇게 간 겁니다. 그 다음에 B에서 C로 이렇게 왔대요. 여기가 C 이렇게 온답니다. C에서 D로 이렇게 갔대요. 여기가 D, D에서 A로 이렇게 갔대요. 됐죠? 자, 그 다음에 A에서 B로 되는 과정이 W가 0이래요. W는 0. 일 안 했죠. 부피 변화 없으니까 일 안 하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저절로 압력이 올라가진 않죠. 그쵸? 저절로 압력은 안 올라가요. 부피 변화는 없는데 압력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그럼 뭐 해야 돼요? 외부로부터 에너지 흡수해야 되죠. 그래서 Q에 이게 동그라미 기억인데 요거는 흡수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B에서 C로 되는데 1이 90이래요.
자, 부피가 늘어나요. 외부의 일을 한 거죠. 됐습니까? 외부에다 일을 한 거예요. 부피가 늘어났으니까. 외부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열은 흡수한 거는 0이래요. 됐죠? 열적 출입은 없어요. 흡수 또는 방출한 열량은 0이에요. 외부에 일을 한 거예요. 일. 얘는 일이 0보다 큰 거예요. 외부에다 일을 해줬으니까 플러스 값이에요. 그 다음에 C에서 D로 될 때를 보세요. 1은 0이에요. 왜요? 부피 변화 없으니까. 대신에 Q값이 160인데 Q값이 지금 160이라고 했거든요. 압력이 저절로 떨어지진 않죠. 압력이 떨어지기 위해서는요. 가지고 있는 열이 어떻게 돼요? 증가해야 됩니까? 증가하면 압력 올라가죠.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방출한 거예요. 얘는 방출한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D에서 A로 가요.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외부로부터 일을 받은 거죠. 1이 50인데 이거는 1이 받은 거기 때문에 0보다 작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열적 출입 없대요. 자, 구분이 되셨죠?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B에서 C로 되는 과정은 단열 과정이다. B에서 C로 되는 거 열적 출입 없어요. 단열 맞았죠? 네. 그러니까 기억은 맞았고,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300이다. 동그라미 기억 보세요. 흡수한 거. 흡수한 게 얼마일까요? 흡수한 거 300일까요? 아니죠. 왜요? 얘 보세요. 외부에다 일을 한 거 90 됐습니까?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일을 받은 거 50. 그럼 얼마 남아요? 40일 남았죠. 다시 A가 되면 0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40이에요. 그럼 40이 남은 거에다가 요거를 합해 준 게 뭐 한 거예요? 그게 바로 기억이 돼야 되죠. 그래야지만 합해서 0이 될 거 아니에요. 처음 상태 0으로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흡수한 건 얼마가 돼야 돼요? 200이어야 되죠. 200. 40에다 160 하니까 200. 동그라미 기억은 200이어야 됩니다. 300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생각해보세요. 200을 흡수하고 외부에다 90을 일을 했어요. 그럼 얼마 남아요? 90을 흡수하면 외부에다 2를 90을 하면 200을 흡수해서 90을 일을 하면은 110 남죠. 110 남은 거에서 160을 방출하면은 마이너스 얼마 돼요? 50이죠? 그쵸? 마이너스 50이 됐으니까 외부로부터 50을 받아요. 1을. 그러면 다시 또 0이 되잖아요. 그래서 니은은 300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디귿. 열기관의 효율은 0.2이다. 효율은 뭡니까? 흡수한 거에서 외부에다 해준 1의 양. 그거죠? 자, 그러면 디귿 봅시다. 효율은 흡수한 거 얼마예요? 흡수. 얘지요? 200이었습니다. 200. 그렇죠? 외부에다 일을 해준 건 얼마예요? 40이죠. 왜요? 외부에다 일을 한 거, 요게, 여기서 이렇게 된 거, 90. 그 다음 외부에서 일을 받은 거, 요게, 50. 빼주면 순수한 거, 40. 되셨죠? 그러면 이건 얼마예요? 5분의 1 하면은 0.2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았으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자, 10번이요. 그림은 관찰자 A가 탄 우주선이 관찰자 B에 대해 광원 Y와 검출기 R를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0.8c로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광원역에 X가 있어요. 광원역이 X고요.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P점 있고요. 여기 Q점 있어요. 자, 요거는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거고요. 밖에 광원 Y가 있어요. Y가 있고요. 여기 관찰자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R 떨어진 곳에 있어요. 여기 R이 있어요. R.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얘가 0.8c로 간대요.
자, 그러면 A가 측정할 때 광원 X에서 발생한 빛이 검출기 P와 Q에 각각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똑같답니다. 얘가 A인데 얘가 B고요. 당연히 A는 같은 관성계에서 가니까는 양쪽에 도달하는 게 동일하게 보여야죠. 그 다음에 B가 측정할 때 광원 Y에서 발생한 빛이 R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B가 측정할 때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걸리는 시간, 이게 T0래요. 그 다음에 Y와 R은 B에 대해 정지해 있답니다. Y와 R은 얘에 대해 정지해 있대요.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X에서 발생하여 P에 도달하는 빛의 속력, X에서 발생해서 P에 도달하는 빛의 속력은 B가 측정할 때가 A가 측정할 때보다 크다? 틀렸죠. 빛의 속력은 동일합니다. 빛의 속력은 동일한데 요 위치, P 위치가 앞으로 가기 때문에 먼저 도달한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기억은. 니은, B가 측정할 때 X에서 발생한 빛은 얘가 측정한 거예요. X에서 발생한 빛은 Q보다 P에 먼저 도달하는 거 맞았죠? 그렇죠? 빛의 속력은 동일한데 P점이 앞으로 이동하니까 Q는 앞으로 이동하면서 도망가고 빛도 쫓아오는 빛을 피해서 앞으로 도망가는 거고 P는 빛을 향해서 다가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Q보다 P에 먼저 도달한다 맞았습니다. 디귿, A가 측정할 때 Y와 R 사이의 거리는 CT0보다 크다. A가 측정할 때, 얘가 측정할 때 요거는 C 곱하기 T0보다 크다. 작죠. 길이 수축이 일어나야 되죠. 틀렸습니다. 따라서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11번요. 그림은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전자 궤도의 일부와 전자가 전이하는 과정 PQR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PQR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람다1, 람다2, 람다3랍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11번 보시면 n equal 3에서 n equal 1로 떨어질 때 람다1이래요. 그때 람다1이래요. 에너지가 가장 많을 때죠. 에너지가 가장 많을 때 이때를 진동수 F1이라고 할게요. 이때를. 그 다음에 n equal 2에서 1로 떨어져. 2에서 n equal 1로 떨어질 때 이때가 람다2예요. 이때의 진동수를 F2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n equal 3에서 n equal 2로 떨어질 때 이때가 람다3예요. 이때를 F3라고 할게요. 됐죠? 자, 이때 가지고 있는 이때의 에너지가 바로 HF1. 이때는 HF2. 이때는 HF3. 됐어요? 자, 에너지는 누가 제일 많아요? F1이 제일 많죠. 3에서 1로 떨어질 때가 제일 에너지가 크죠. 그쵸? 그래서 크게 진동수 비교를 해보면은 요 놈이 에너지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요 놈, 그 다음 요 놈이니까 진동수는 요거 순이란 얘기예요. 파장을 하면요. 역수관계니까 람다1, 람다2, 람다3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고. 따라서 기억은 맞았죠? 기억은 맞았습니다. 니은 P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람다1분의 C다. P에서 방출되는 거 P 뭐예요? 람다 요거죠. 요거 빛의 진동수는 요거죠. 그쵸? 요게 에너지예요. 근데 진동수하고 파장과는 역수관계니까 람다1분의 C, 니은 맞았습니다. 왜요? C는 F람다 아닙니까? 됐죠? 그러니까 F1은 람다1분의 C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이요. 람다3는 절대값 람다1 빼기 람다2이다. 자, 이거 보세요. E2는 E1이 E2 더하기 E3란 말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HF1은 HF2 더하기 HF3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구해요 지금?
요거를 구해야 돼요. 그럼 이거는 람다로 하면은 h 나누기 람다 1은 h 나누기 람다 2 더하기 h 나누기 람다 3란 얘기예요. 됐죠? 그럼 람다 3를 구하니까 람다 3분의 1은 뭐란 얘기예요? 1 나누기 람다 1 빼기 1 나누기 람다 2란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디귿이 분수로 안 돼 있으니까 틀렸죠.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만 맞았으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12번 봅시다. 그림 가의 X, Y는 저마늄에 각각 인듐 비소를 도핑한 반도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림 나는 직류전원, 교류전원, 전구, 스위치, X와 Y가 접합된 구조의 PN 접합 다이오드를 이용하여 회로를 구성하고 스위치를 A에 연결하였더니 전구에서 빛이 방출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A에 연결했더니 방출됐다는 얘기는 다이오드에 순방향 전압이 걸린 거죠. 자, 그러면 12번 보시면 순방향 전압이 걸린 거예요, 다이오드에. 그럼 A, B가 있는데 다이오드 A와 B가 있는데 전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스위치가 지금 이렇게 걸려 있는데요. 전원이 마이너스극, 플러스극. 여기 있을 때 여기 전구에서요, 불이 반짝 들어왔대요. 그럴 때는 전류가 흐른 거죠? 그럼 순방향이라는 얘기는 여기 플러스니까 여기가 P형.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인 거, 여기가 N형이라는 얘기예요. 되셨죠? P형이에요. 그러면 P형은 가에서 어떤 겁니까? P형은 양공 상태에 있어야 되니까 요게 X란 얘기고요. 요게 X란 얘기고 요게 Y란 얘기죠. 따라서 A는 Y이다. 맞았습니다. 기억. 옳은 거 찾는 겁니다. 니은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 B에서 PN 접합면 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전자이다. P에서 PN 접합면 쪽 여기 B에서 PN 접합면 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전자이다. 맞았습니까? 틀렸죠? 전자는 이쪽으로 와야 되죠. 그래야지만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틀렸습니다. 니은 틀렸고. 디귿 스위치를 B에 연결하면 전구에서는 빛이 방출한다. 스위치를 B에 연결한대요. 자, B에 연결하면요, 전구에서는 빛이 방출되느냐, 전류가 흐르느냐 물어본 겁니다. B에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면 교류전원인데, 교류전원을 해놓고 여기다가 다이오드를 이렇게 연결했는데 여기가 Y예요. Y는 N형. 그렇죠? Y. 그 다음에 여기가 X예요. X는 P형이죠.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B 연결하면, 자, 그럼 이렇게 연결하면 전구에 빛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왜요? 자, 이렇게 연결하면은요,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 때는 교류예요. 그럼 한 번은 전류가 이렇게 됐다가 한 번은 이렇게 됐다가 번갈아가면서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전류가 어떻게 돼요? 여기 N형에 N형이니까 연결이 순방향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다면 전압이 N형에 N형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플러스가 N형이 되니까 역방향이죠. 전류 안 흘러요. 만약에 교류 전압이 이렇게 걸려 있는 거라면 여기 플러스가 N형이 돼 있으니까 역방향이죠. 또 전류 안 흘러요. 따라서 불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억만 맞았으니까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이요. 그림 가는 정지에 있는 코일의 중심축을 따라 자석이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림 나는 가에서 코일의 중심축의 수직이고 코일 위 점 P를 포함한 코일의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선속 파일의 시간 T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인대로 고르래요.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T = 0, T0일 때와 T = 5T0일 때 같다라고 했어요. 자, T = 0일 때 보세요. 2파이 제로에서 어떻게 해요? 점점 증가하는 순간이죠. 그쵸? 그럼 자기장이 증가하면 코일에는요, 증가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가야 되죠. 되셨어요? 자기장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N극이 가까이 오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13번
N극이 가까이 올 때예요. 코일이 이렇게 있고요. 코일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N극이 가까이 오면은 자기장이 이렇게 생겨야 되죠, N극이. 그러면 감싸지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유도전류의 방향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t = 5t0일 때는요, 자속의 값이 줄어들 때죠. 그러면 이렇게 오는 값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오는 값이 줄어들면은 줄어들지 못하게끔 자체 자기장이 이렇게 생겨야 되죠. 그쵸? 줄어들지 못하게끔. 그럼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엄지손가락 이렇게 감아주면은 전류의 방향은 아까와 반대로 흐르죠. 그러니까 같다고 했으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P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t = t0일 때가 t = 5t0일 때보다 크다. 유도전류는요, 단시간 동안에 자속의 변화량이 클 때죠. t = t0일 때는 2t0분의 2파이0니까 t = t0일 때의 자속 변화량은요, 2t0분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2파이0. 2파이0니까 얼마 나와요? 1 나와요. 1 t0분의 파이0 나와요. 그렇죠. 근데 5t0일 때는 기울기가 얼마 나와요? t = 5t0일 때는 2t0분의 y축 변화량이 3파이0예요. 그럼 얼마 나와요? 2분의 3 t0분의 파이0 나오죠. i0가 아니라. 그러면은 뭐가 커요? 기울기가 요놈이 더 크죠? 요놈이 크다는 얘기는 유도전류의 세기가 크다는 얘기죠. 그럼 P에 흐르는 거는 5t0일 때가 더 커야 되는데 거꾸로 설명했으니까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t = 3t0일 때 P에는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t = 3t0일 때 자속 변화량 얼마 나옵니까? 변화량은 0이죠. 4파이0로 일정하니까 변화량은 0이에요. 변화량이 0이라는 얘기는 유도전류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따라서 디귿만 맞았으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그림 가 나눈 수평면의 수직으로 고정된 무한히 긴 하나의 직선 도선에 전류 I1이 흐를 때와 전류 I2가 흐를 때 각각 도선으로부터 북쪽으로 거리 R, 3R만큼 떨어진 곳에 놓인 나침판의 자침이 45도만큼 회전하여 정지한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14번. 도선 I1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에서 나침판이 이렇게, 여기가 북쪽인데 나침판이 지금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45도랍니다. 그런데 이 떨어진 거리가 R이래요. 자, 나침판에 영향을 주는 거는 지구의 자기장과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죠. 그럼 정상적으로는 북쪽을 이렇게 가리켜야 되는데 나침판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오른쪽으로 움직였다는 얘기는 오른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영향을 줬다는 얘기죠. 원래 지구 자기장 말고. 그러면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오른쪽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는요, 전류가 도선에서는요 들어가는 방향 돼야 되죠. 들어가는 방향 돼야지만 이렇게 감아줘서 오른쪽으로 형성되죠. 그럼 이게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이거와 요게 합해져서 45도가 된 거란 말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게 가본 그림이에요. 나본 그림은 도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3R 떨어진 곳. 자, 똑같이 여기가 N극이에요. 3R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됐어요, 지금. 45도가 기울어졌는데 이번엔 왼쪽으로 됐대요. 근데 여기 거리가 3R이래요. 자, 그런데 도선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약해져야 되죠. 그렇죠? 약해져야 되는데 거리가 먼데도 똑같이 45도가 기울어졌다는 얘기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여기보다는 세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왼쪽 방향으로 힘을 받기 위해서 얘는 도선에는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돼요? 이렇게 나오는 방향 돼야 되죠. 그래야지만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돼서 요거에 의한 것과 지구 자기장에 의한 힘이 합해져서 왼쪽으로 가죠. 그럼 얘는 나오는 방향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기억 봅시다. I1의 방향은 I2의 방향과 같다? 틀렸죠? 반대 방향입니다. 기억 틀렸고. I1의 세기는 I2 세기의 3분의 1배이다. 자, I1에 의한 거 봅시다. I1은요, 자기장의 세기는 K, R분의 I. R분의, 여기에 흐르는 걸 I라고 할게요. I1. 자, 여기 I2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요, K, 3R분의 I2에요. 똑같이 45도가 됐다는 얘기는 요거에 의한 힘과 요거에 의한 힘이 같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요거 같은 요 힘과 요 힘의 크기가 같아야지만 지구 자기장과 합해서 45도가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게 같다고 놓으면은 I1이 뭐 한 거예요? I2가 3배 I1이 돼야지만 되죠. 그럼 I1은 I2의 3분의 1배 맞았습니다. 디귿, 나에서 나침판을 P로 옮겨요. P로 옮겨요. 즉 가까이에요. 2R로. 여기가 2R로 옮겨요. 여기 P점으로. 옮기면은요, 자침의 N극이 북쪽과 이루는 각은 45도보다 작아집니까? 요거에 의한 힘이 더 세지니까 45도 있던 게 도선에 의한 자기장 힘이 더 세지니까 더 기울어져야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45도보다 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니은만 맞았으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자, 15번이요. 다음은 액체의 굴절률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그림과 같이 수조에 액체 A를 채우고 액체 표면이 30cm 위치에서 액체 표면 위 점 P를 바라보랍니다. 자, 15번이요. 수조에다가 액체를 넣고 요게 액체예요. 액체 A. 그 다음에 자를 놔요. 이게 자예요, 자. 여기서 높이가 H래요. H래요. P점을 봐요. 여기가 P점인데요. 여기서 자에서부터 P점까지의 거리는 20이래요. 20cm.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눈까지. 여기가 눈인데 자, 눈인데 눈의 높이는 30cm. 여기서부터 눈까지는 100cm.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해서 꺾여갖고 이렇게 가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겉보기 깊이를 나타내는 거죠. 어디가 밀원 매질이에요? A예요? 아니면 밖이에요? A가 밀원 매질이에요. 자, 그럼 가에서 자를 액체의 표면에 수직으로 넣으면 P와 자의 끝이 겹쳐 보이는 순간 자의 액체에 잠긴 부분의 길이 H를 측정합니다. 요거. 즉, 끝부분과 P가 딱 일치하는 순간 얘가 봤을 때 깊이를 측정하는 얘기예요. 다음에 가에서 액체 A를 다른 액체로 바꿔서 나를 반복합니다. 자, 굴절률이 크면 클수록 겉보기 깊이가 요게 많이 꺾이죠. 그러면은 봅시다. 액체의 종류 봅시다. A라고 했을 때 17이에요. 물은 19예요. 물은 19예요. 그러면 굴절률은 A가 물보다 크다? 작아야 되죠. 물일 때 더 깊이가 깊어졌다는 얘기는 더 많이 꺾인 거니까 물이 굴절률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빛의 속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빠르다? B하고 C 보세요. 누가 더 많이 꺾여요? C가 더 많이 꺾였죠. 그럼 굴절률이 큰 거죠. 굴절률이 크다는 얘기는 빛의 속력이 어떻게 해요? B에서가 C에서보다 빠른 거, C가 느린 거 맞았죠? 그러니까 B가 빠른 거, 니은 맞았습니다. 디귿, 액체와 공기 사이의 임계각은 A가 B보다 크다. 액체와 공기 사이의 임계각. 임계각은요? 굴절각이 90도가 될 때가 임계각이죠. 그럼 얘는 보세요. A일 때는 이렇게 꺾였어요. 요게 그러면 요게 각도가 더 이렇게 되면은 커지면 요 각이 더 커지면 얘는 90도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죠. 대신에 임계각은 요 각도는 커지죠. 됐습니까? 자, 그럼 임계각은 A가 B보다 크다? A하고 B를 비교해보세요. 누가 굴절률이 커요? B가 크지요? 그쵸? B가 크다는 얘기는요, 적은 각도에서 90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임계각은 누가 큰 거예요?
A가 B보다 큰 거예요.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맞았으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 자, 16번 봅시다. 그림은 단색광 P가 매질 A와 중심이 O인 원형 매질 B의 경계면에 입사각 세타로 입사하여 굴절한 후 B와 매질 C 경계면에 임계각 IC로 입사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 B와 C에 입사한 거는 임계각이래요. 굴절각이 그럼 90도가 된다는 얘기지요. 자, 16번은 자, 16번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B 물질이고 요게 A 물질이고 요게 C 물질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A에서 B로 갔더니만 요게 법선이에요. 법선과 이루는 각도 요게 세타예요. 그래서 여기서 꺾여서 이렇게 들어갔대요.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가 중심. 자, 이렇게 됐어요. 여기가 임계각이에요. IC.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게 법선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꺾이는 게 90도가 돼서 이렇게 꺾였다는 얘기죠. 임계각이니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볼래요. 기억. P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길다. 자, P의 파장 봅시다. 이게 P예요. 광선 P. P. 단색 광이에요. 파장은요. 진동순원은 매질에 관계없이 일정하지만 파장은요. 빛의 속력은 진공 상태에서 가장 빠르죠. 즉 굴절률이 매질의 굴절률이 크면 클수록 속력은 느려져야 되죠. 그럼 A하고 B를 보세요. 누가 밀한 매질이에요? A하고 B를 보시면 자, A하고 B를 봅시다. A의 절대 굴절률 NA, B의 절대 굴절률 NB, C의 절대 굴절률 NC라고 해봅시다. NC라고 해봅시다. A하고 B를 비교해보세요. 누가 각도가 커요? A가 크죠. 그쵸? 그럼 B가 밀한 매질이라는 얘기죠. 즉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찾았죠? 그 다음에 B하고 C를 보세요. 누가 밀한 매질이에요? B가 밀한 매질이죠. 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굴절법칙을 쓰면 NA sin 세타는 요거 여기가 IC면 여기가 IC죠. NB sin 세타 IC 임계각. 요거는 또 뭐랑 같아요? 여기 90도랑 같죠? NC sin 90도예요. 됐습니까? 자, 이거는 얼마예요? 이거는 90도는 1이니까 NC만 나오죠? 다시 쓰면 NA sin 세타는 NB sin 세타 I는 NC란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런데 NB가 NC보다 크다 그랬죠? 크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sin 세타하고 세타 I 해보면은 세타가 더 컸죠. 요 값이 더 크다는 얘기는 sin 값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쵸? 왜요? 세타하고 세타 I 해보면 요게 더 크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sin 값이 더 커요. sin 값이 더 큰데 이퀄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요 놈이 더 커야 되죠. 따라서 NB는 NA보다 커요. 아까 한 거.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여기가 sin 90도예요. 90도가 제일 큰 거죠. 그럼 요거에 제일 작은 거가 나와야 되죠. 이렇게. NC가 제일 작은 값이 나와야 되죠. 그럼 요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세타가 작아지면 P는 B와 C 경계면에서 전반사합니까? 세타가 작아지면 요게 작아지면요. 요건 더 작아져야 되죠. 더 작아지면 요게 더 작아져요. 작아지면 임계각보다 작은 거니까 전반사 안 되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클래딩에 A를 사용하여 광섬유의 코어로 C를 사용할 수 있다. 코어는 굴절률 큰 거 써야 되죠. A를 클래딩으로 썼어요. 그럼 코어를 C를 사용해요. 굴절률 큰 거 B를 사용해야 되죠.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만 맞았으니까 1번이 정답입니다. 자, 17번입니다. 다음은 전자현미경에 대한 설명이랍니다. 전자현미경이 광학현미경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가시광선 대신 전자선을 사용한다는 것이랍니다. 광학현미경은 유리 렌즈를 사용하여 확대된 상을 얻고, 전자현미경은 전자석 코일로 만든 자기 렌즈를 사용하여 확대된 상을 얻는답니다. 또한 전자현미경은 높은 전압을 이용해서 가압된 전자를 사용하므로 확대된 상을 광학현미경보다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물질의 파동성을 이용해요. 전자현미경 파동성 이용한 거 맞았죠? 네. 물질파를 이용한 겁니다. 물질파 성질을 이용한 거예요. 기억은 맞았고,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자기장을 이용하여 전자선의 경로를 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동그라미 니은이 뭐예요? 자기 렌즈죠? 자기 렌즈는 자기장의 세기를 이용해서 전자가 꺾이는 정도를 조절하면서 경로를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니은 맞았고요. 디귿. 동그라미 디귿의 물질파 파장은 가시광선의 파장보다 짧다. 가속된 전자랍니다. 가속된 전자예요. 그러면 가속된 전자는 빠른 거죠. 빠르다는 얘기는 파장이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따라서 디귿도 맞았으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에요. 자, 18번이요. 그림은 점전화 A, B, C를 각각 x -d, x 0, x d 거기에다가 고정시켜 놓은 모습을 나타내는 것인데, 표는 A, B의 전하량과 A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과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18번을 봅시다. 18번을 보면은 A, B, C가 있는데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떨어진 간격이 동일해요. 떨어진 간격이 다 동일하다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여기가 -D고요. 원점이고요. D랍니다. 이게 A이고 B이고 C인데, C의 전하량의 크기를 찾으래요. 단 A의 전하량이 플러스 Q고요. 이게 플러스 Q고 B가 플러스 Q래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C의 전하량의 크기를 찾는데, 먼저 C가 만약에 A 전기력의 방향, A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고요. B는 플러스 X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는데요. 전기력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래요. 이쪽 방향이고, A는 왼쪽 방향이래요. 자, 그러면 만약에 C가 플러스라면, 이게 플러스라면은 플러스와 플러스 되니까 밀어내는 거 맞았죠?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와 플러스니까 얘도 밀어내야 되죠? 되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요게 F고, 전기력의 크기가 요게 F고, 요거는 6F래요. 오른쪽으로 생길 수가 없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플러스라면 얘가 얘를 밀어내고요. 얘도 얘를 밀어내요. 그러니까 요거 서로 밀어내죠. 같은 플러스니까. 요게 플러스라면 다 밀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얘를 밀어내는 거는 거리가 머니까 요 놈이 요 놈을 밀어내는 것보단 약할 거고. 됐어요? 그 다음에 얘가 얘를 또 밀어내야 되니까 얘는 합해서 이쪽으로 갈 거고. 보세요. 얘는요. 얘가 밀어내는 힘하고 얘가 밀어내는 힘하고 비교해 봐야 되죠. 그런데 얘가 오른쪽으로 밀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가 지금 요게 F가 되기 위해서는요. F가 되고 요게 더 크기 위해서는요. 요 놈이
요놈에 의한 힘 A에 작용하는 전체 힘하고 B에 작용하는 전체 힘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는 제시 조건에는 안 맞아요. 왜요? 이게 6F로 오른쪽으로 가니까. 이게 오른쪽으로 가니까 조건에 안 맞아요. 따라서 C가 뭐란 얘기예요? C는 마이너스 극이란 얘기예요. C는 마이너스 극이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극인데 요 놈하고 거리가 짧으니까, 거리가 머니까 요 놈이 밀어내는 힘이 더 커가지고 왼쪽으로 가는 거고, 얘는 요거를 오른쪽으로 밀고 얘는 요거를 오른쪽으로 당기니까 오른쪽으로 오는 거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봅시다. A에 작용하는 순수한 힘, 알짜 힘을 봅시다. F. A에 작용하는 알짜 힘. 요거는 B가 A를 미는 힘, F. B가 A를 미는 힘, 더하기 F. C가 A에게 가해주는 힘. 이거죠. 이거 했을 때 마이너스 F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됐어요? 마이너스 F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요, F. A가 B에 작용하는 힘 더하기 F. C가 B에 작용하는 힘 합했을 때 플러스 6F가 돼야 돼요. 오른쪽 방향이니까. 되셨죠? 근데 여기서 참고해야 되는 거, F. A가 B에 작용하는 거랑 F. B가 A에 작용하는 건 어떤 관계예요? 마이너스 관계예요. 방향만 반대예요. 자, 그럼 이거 두 개를 연립해 볼게요. 이거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FBA 더하기 FCA는 마이너스 F. 그 다음에 FAB 더하기 FCB는 6F. 변변 더하면 이거는 서로 반대되는 거니까 없어지죠. 이 관계니까 더하면. 따라서 FCA 더하기 FCB는 5F란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C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봅시다. C에 작용하는 거는요, 요 놈이 플러스고 요건 마이너스니까 F. A가 C에 작용하는 힘 더하기 FB가 C에 작용하는 힘, 요걸 찾으면 되죠. A가 C에 작용하는 거, A가 C에 작용하는 거, 요거 Q라고 했어요. 그럼 F. A가 C에 작용하는 힘은 K, 거리 얼마예요? D니까 2D죠. 2D의 제곱분의 플러스 Q, 그 다음에 QC의 전하량. 됐죠? 그 다음에 F. B가 C에 작용하는 거는요, K, 거리 얼마예요? D제곱이죠. 그 다음에 B의 전하량 Q, 그 다음에 QC. 요거란 말이에요. 자, 이거는 4분의 1 K D제곱분의 QC예요. 근데 요게 뭐예요? 요 놈이죠? 따라서 A가 C에 작용한 힘은 4분의 1 F B가 C에 작용한 힘과 같다. 요거랑 되죠. 자, 이거는 F B가 C에 작용한 힘은 4배의 F A가 C에 작용한 힘. 자,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F C가 A에 작용한 힘 더하기 4배의 F A가 C에 작용한 힘이 5배의 F예요. 자, 그런데 요거랑 반대라 그랬죠?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 따라서 뭐랄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 따라서 이거 넣으면, 잠깐만요, 우리는 지금 뭘 구하는 거죠? 크기 구하는 거죠? 크기를 구하니까 그냥 이거 FCA, 5배 FCA는 5F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봅시다. FCA는 바로 뭐예요? 라는 얘기예요? F란 얘기예요. FCA가 F예요. 자, 그러면 C의 전하량 구하는 거죠? F, B가 A에 작용한 힘 대 F, C가 A에 작용한 힘은 B가 A에 작용한 힘은 요거니까 Q제곱 요거가 EF가 나오죠. B가 A에 작용한 힘. 이거 찾는 겁니다. 요거 B가 A에 작용한 힘. C가 A에 작용한 거 요거 F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EF, 크기를 따지니까 EF 나오죠. EF 이거 대 C가 A에 작용한 힘은 뭐예요? F죠? F 하니까 2대 1 나와야 되죠. 2대 1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구하면 이건 뭐랑 같아? 요게 K B와 A 사이의 거리 D 제곱분의 Q 제곱 나오죠? Q니까 이거 대 C가 A에 작용한 거 요거죠? 요거 K 2D의 제곱 4D 제곱 분의 QC란 말이에요. Q 하나 없어지고 K 없어지고 D 제곱 없어지고 그쵸? 요게 2대1이 돼야 돼요. 2대1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QC가 Q가 되면 되죠. 2Q가 되면 되죠. 그러면 따라서 QC가 2Q가 되면은 2대1 나오죠. 그러면 C의 전하량은 2Q.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19번이요. 그림은 광다이오드의 단색광을 비췄을 때 광다이오드의 PN 접함에서 광전자가 방출돼서 N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N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랍니다. 표는 단색광의 세기만을 다르게 해서 광다이오드에 비추었을 때 단시간당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를 나타내는 것이래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광전자의 수가 많다는 얘기는 단색광의 세기가 센 거죠. 따라서 기억 보세요. IA가 IB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커야 됩니다. 광전자 수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니은 광다이오드는 빛의 입자성 설명한 거 맞았죠? 니은 맞았습니다. 디귿 광다이오드는 전하 결합 소자 CCD에 이용한 거 맞았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이에요. 그림 가는 질량이 같은 두 물체, 질량이 같답니다. 두 물체가 실로 연결되어 용철 A, B와 도르래를 이용해서 정지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A, B는 각각 원래의 길이에서 L만큼 늘어나 있고요. 그림 나는 두 물체를 연결한 실이 끊어져 B가 원래의 길이에서 X만큼 최대로 압축되어 물체가 정지한 순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A, B의 용철 상수는 같고 잠깐만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을 때 X를 구하라. X를 구하라는데 이 X를 어떻게 구합니까? X가 B가 지금 당겨져서 L만큼 있다가 끊어지니까 압축돼서 X가 됐네요.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산성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으로 바뀌었네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으로 바뀌었고 정지에서 정지로 됐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안 따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위쪽 도르래에 줄이 이렇게 매달려 있고 이쪽에 용철상수 K자리가 있고요. 요게 지금 L만큼 압축이 됐답니다. 이게 M이고요. 그러면 이쪽으로 작용한 힘은 뭐예요? KL. 한쪽에 KL만큼 힘이 작용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 도르래의 특성 보셔야 돼요. 이 도르래요.
이 질량이 m이에요. 그럼 여기에 작용한 건 mg의 힘이죠. 이 mg의 힘이 양쪽으로 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2분의 1 mg가 오른쪽에 걸리고 2분의 1 mg가 왼쪽에 걸리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kl이면 여기도 kl이란 얘기죠. 따라서 그럼 이쪽으로 잡아당겨지는 전체 힘은 2배의 kl이란 얘기예요. 됐죠? 되었어요? 자, 그럼 여기에 m이 또 하나 매달려 있어요. m이. 그럼 이건 전체 한 개의 덩어리로 하면 2m이란 얘기죠. 이 m이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게 위쪽으로 kl만큼, 즉 2배 kl로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거는 2mg가 아래쪽으로 한 번에 잡아당겨진다는 얘기고. 근데 여기에 지금 용철이 이렇게 매달려 있고 여기 k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kl만큼 늘어난 상태고. 이 상태란 얘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가운데 물체 하나가 있고 이쪽으로 잡아당겨지는 게 kl이고 아래쪽 중력 2mg고 위쪽으로 잡아당겨지는 거는 2kl이죠. 이거 두 개 합한 거. 그게 지금 평형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아래쪽,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위쪽으로 작용한 거 힘과 같은 관계죠. 위쪽으로 작용한 건 요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2배 kl. 그러면 2배 kl 요놈이 아래쪽으로 작용한 거는요 2m짜리가 중력이 작용한 거 2mg 더하기 그 다음에 용철이 잡아당기는 거 kl 요거죠. 따라서 mg는 뭐란 얘기예요? mg는 2배 kl 요거란 얘기네요. mg는 2배 kl. 자, 근데 B를 나번 그림을 보세요. 나번 그림에 이게 끊어져, 여기 딱 끊어져 갖고 어떻게 됐냐면 용철이 압축이 되면서 이렇게 멈췄대요. 그러면 원래 요 길이에서 L만큼 내려갔던, 얼마요? X만큼 내려갔다는 얘기죠? 그쵸? 여기 지금 L이었는데 여기에서 다시 또 X만큼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평형점은 여기 L에서 원래 길이 여기 L이었고요. 여기서 다시 또 X만큼 내려갔다는 얘기는 평형점은 이 중간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예요. 용철에 아무것도 매달리지 않았을 때의 평형점. 그렇죠? 자,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서부터 총 감소한 건 X까지 감소했어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그렇죠? 따라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이 뭘로 바뀐 거예요?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었죠. 이거 변화량으로 나타나면 되죠. 되셨어요? 자, 그럼 해봅시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얼마예요? mg l 더하기 x만큼이죠. 전체 길이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요. 나중값에서 처음값 빼주면 되죠. 나중값 얼마예요? x 2분의 1 k x의 제곱 빼기 처음값 2분의 1 kl 제곱. 자, 그럼 이것도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라고 하면은 마이너스냐 아니냐? 맞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여기 어딘가에 중간값이 있다 그랬죠. 그 중간값에서 아래쪽을 플러스라고 하면 위쪽은 마이너스, 위쪽을 플러스라고 하면 아래쪽은 마이너스.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빼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해준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변형시키면 mg가 뭐였어요? 요거였죠.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2분의 kl l 더하기 x는 2분의 1 k 앞으로 못 꺼낼게요. x제곱 빼기 l제곱이에요. 2분의 1 k 없어져요. 그러면 l제곱 더하기 lx 맞나요? 이거 하지 맙시다. 이렇게 그냥 놔둡시다. 오른쪽에서 곱셈 공식 x 빼기 l x 더하기 l 없어지죠. 따라서 2l이 x예요. x는 2l 찾아보세요. 네, 3번 있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7월달 모의고사 물리학원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